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 뉴스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에 관련된 소식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는 지역이 LA 지역이기 때문에 LA 그리고 좀 더 넓게 캘리포니아 이쪽 중심으로 뉴스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최근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심상치 않은 관계에 있잖아요. 지금 양 국가에 있는 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조치했고, 폐쇄한 이런 상황까지 이제 지금 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기타 다른 소식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헤드라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난 21일 화요일에 72시간 안에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휴스턴 총영사관이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제재 사유를 밝혔고요. 미국의 다른 고위 당국자들도 중국 공관들이 스파이 활동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휴스턴 중국 공사관이 최악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조치를 받자 중국이 우리도 똑같이 조치하겠다, 그래서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라, 이렇게 24일 날 맞불을 놓았습니다. 영사관 폐쇄는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로 처음 있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두 국가 간의 외교 단절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카드가 이제 영사관 혹은 대사관 폐쇄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사관 폐쇄 조치를 보고 총성 없는 외교전이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화웨이 배척, 화웨이를 몰아내겠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비자를 취소한다든지 본국으로 추방하겠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대만의 민주주의, 그리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들, 그리고 중국 신장의 인권 문제 등등 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갈등을 지금 빚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곳곳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들, 관세의 문제,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이번에는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또 한편 최악의 국면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트럼프의 속내다,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한 것 때문인데요. 물론 휴스턴 총영사하고 외교관들이 공항에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서 중국인들을 빼돌리려고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휴스턴 앤더슨 암센터의 소속 교수들이 첨단 기술 자료를 넘긴 혐의를 이제 적발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휴스턴 영사관 폐쇄 조치를 받으니까 외부 사람들 출입을 통제하고 각종 자료를 급히 이제 불태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 휴스턴 총영사관에서요. 그런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 그 영사관 폐쇄가 이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휴스턴보다는 실리콘밸리를 관장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을 폐쇄하는 것이 더 적합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미중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략 때문에 미중 이런 갈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제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장기적으로 얼마나 갈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중 전문가는
미중 전문가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선이 이번 폐쇄 조치에 작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미국은 무역이나 지식재산권 이슈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도 균형 잡히고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을 특별히 미워해서 그런 조치라든지 그렇게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같이 대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어떤 세력 규합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중국을 지명해서 그렇게 강압하고 있고 탄압하고 있고 이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미중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미국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결정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 대통령이 가진 어떤 권한이라든지 결정권이 많기도 하지만 내년에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이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이민 정책 그리고 한미 관계 이런 것들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기타 다른 뉴스로는요. 코로나19가 지금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에서 여전히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있고요. 이 와중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헌팅턴 비치가 마스크 안 쓰기 운동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주요 뉴스를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헌팅턴 비치 시민들은 마스크를 안 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수치들이 과장되었거나 혹은 민주당이 공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LA 식당들이 인도어 서비스는 못하고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는 지금 테이크아웃과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너를 걸었는데 LA시 건물안전국에서 이렇게 배너를 건 식당들의 365불의 벌금 티켓을 무더기로 발부했다는 소식입니다. 배너를 게시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그 식당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했다. 이게 이제 티켓을 발부한 이유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뜩이나 식당들이 영업이 안 돼서 힘든 상황에 이렇게 우리 가게에서 이렇게 영업합니다라는 배너를 걸었다고 해서 이것들에 딱지를 붙인다는 건 사실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통국에서도 주차 티켓 발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번 건물안전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배너를 걸었다고 해서 그 딱지를 발부하는 것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심하게는 건물안전국에서 자기네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런 식당들한테 이렇게 딱지를 붙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시민들의 형편이라든지 업소들의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 이런 단속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결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경제 개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당국에서도 같이 반영이 되고 같이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모두 건강관리 잘해서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